예, 안녕하십니까. 시네마 까몽소리의 최궁재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잘 가라 코픽, 영화진흥위원회를 코픽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제 이번 달에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제 충무로로 대면되는 한국 영화판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산 내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영화판에 어떤 새로운 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잡스러운 소리 그리고 또 까먹는 소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일기봉달과는 다르게 늘 진지하고 나보다 더 폭발력을 가진 이기봉다리와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예, 근데 본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TV조선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보니까 김창균 씨라는 분이 참 칼럼을 썼더라고요. 예, 칼럼을 썼는데 뭐 진보의 것은 진보에게 뭐 보수는 뭐 여기다 딱 가지고 선을 그어서 그런 그딴 식의 진영 논리는 뭐 저쪽에서도 하고 하는 건데 그 참 아이고 그거 보면서 이렇게 무식한 놈들이 이런 정도의 글을 쓸 정도니 이쪽이 얼마나 한심한 놈들만의 집합체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느꼈습니다.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해대는 놈들이 있고 그게 국내 최대 일간지라는 신문에 버젓이 실리는 상황, 얼마나 올드틱하고 후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나를 정확히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붕다리도 같이 봤잖아요 그거. 네. 예, 어때요 그지? 뭐 그냥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 게 네. 뭐 일단 좀 추해 보였어. 네네. 이게 두 가지겠죠. 뭐 이제 하나는 일단은 예, 우리 영역, 네가 너희 영역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영역 침범하지 말라는 형태인데 이게 참 얼마나 그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사실 요새 좀 보수 진영에서도 상실은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라 뭐 그런 것 같아요. TV조선 시청도 안 나오고 사실 뭐 뉴스 채널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냥 본인들은 이제 그런 거 같아요. 뭐 그 내용 뜻을 다져보면은 우리는 예능 같은 거 안 하고 보수 본연의 시사만 하겠다 하는 게 대한 어떤 자기 항변적인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면은 종편을 하지 말아야죠. 제가 보기에 안 되면 하지. 뉴스 채널 봤지 왜 종편 해가지고 왜 어디 와가지고 뭐 진보는 역시 보수는 뭐 예능은 아니고 뭐 영화는 아니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치부장이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문화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냥 앞으로 TV조 조선일보는 문화면을 없애버리고 아예 과감하게 문화면을 없애버리고 문화 할 필요 없이 문화면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문화면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번 글이 참 한심한 게 뭐냐면 저는 조선일보나 김창균 씨한테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그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라면 그 정치부에 있는 기자가 문화와 관련된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썼다라는 것은 괜히 뭔가 신경 거슬리는 게 있다라는 거고 그게 뭐냐? 자 인터넷 신문이 활개치고 나니까 이제 일단 그 종이 신문 일간지의 그 역할들이 많이 약해졌죠. 어차피 지금 공중파 방송도 케이블 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종편이라든가 활성화가 되면서 공중파 방송도 많이 약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도 TV조선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문화적인 소양이 그따위밖에 안 되니까 TV조선 개판 나는 거고 그딴 칼럼을 써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겁니다. 그 사람 말대로라면 문화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진보 쪽이 다 가져가야 되고 우리는 경제하고 안보는 우리 거니까 이건 니들 건들지 마. 이런 세상에 멍청한 주장이 어딨냐는 거죠.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진보라고 안보 안 따지나? 진보는 돈 안 벌어야 되나? 아야 지들이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멍청하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런 제발 좀 조선일보에 부탁드립니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모든 일간 신문 중에서 조선일보에서 문화면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다양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많은 시간 할당하고. 그럼에도 이런 멍청한 인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신문의 격을 떨어뜨리고 저처럼 문화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화딱지가 치밀어요. 기운이 빠집니다. 오늘 원래 방송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만 갖고 1시간쯤만 떠들면서 욕만 바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한가를 갖다가 문화적으로입니다. 당연히 경제 안보 쪽으로는 제가 그 사람이 저보다 더 똑똑하겠죠. 하지만 문화 쪽으로만 얘기할 겁니다. 문화 쪽으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 수준인가는 여실히 드러난 거죠. 정말 자기 말대로라면 건들지 마시고 차라리 그 건들 시간에 TV조선 살릴 생각 하든 일간지 신문에서 그 인터넷 신문과의 어떤 차별적인 어떤 차원을 둬서 새롭게 법무를 하든 그런 거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뭐 영진위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얘기도 안 하면서 뭘 잘났다고. 남정욱 교수님 칼럼 재밌죠. 예, 그 정도 수준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문화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재밌게 돌려서 치고. 요즘 세상은 변했습니다. 자기 진영 논리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조선일보도 정신 좀 차리시고 김창현? 균. 네. 김창균? 제발 문화 쪽 건들지도 마세요. 뭣도 모르면서. 자, 이제 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화진흥위원회가 뭐 노무현 정권의 수도권 수도권 정부 이전 뭐 이런 사업이 일환으로 해서 지방 이전. 예, 네. 지방 이전을 해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화인들한테는 굉장히 혼동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죠. 왜 그러냐면 영화진흥위원회 내부에는 아카데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물 등급위원회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양수리 종합 세트장이 있었는데 종합 세트장도 지금 매각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고 네. 부산에서 또 뭔가를 또 세트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엄청난 세금 낭비와 엄청난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 지긋지긋한 놈들 안 보게 되니까. 같은 하늘아래에서 걔네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도 싫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능력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뺀질거리는 놈들이 바로 영진이 직원들이고 그 인간들이 부산 내려간다는 게 속이 시원합니다. 아주 그냥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갑니다. 영화판 뭐 새롭게 뭔가 구정해야 될 거는 다 자기 문제고 어차피 그놈들을 안 본다는 게 지금 너무 좋고요. 이번에 그 국감에서 또 영화 진흥에 엄청나게 까였죠. 까였으면서도 그 중에 참 아이고 참 여러 가지 까였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영화진흥위원장의 모습을 딱 보면서 야 진짜 한 기관의 수장이라는 인간이 겨우 이따위 행동을밖에 못하는구나. 뭐 하기사 뭐 검찰이든 뭐든 다 개판인 상태에서 뭐 영진이 같이 조그만 거 하나 정도야 뭐 그런 거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놈들이 수장으로 만들고 그런 놈들 수장으로 만든 놈들이 누군가 딱 생각해 보면 진짜 답답해지긴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나갔을 때 저는 이런 고민합니다. 지금의 충무로라고 표현되는 서울 지방에 몰려 있고 서울 경기 지방에 다 몰려 있는 수많은 영화인들, 학생들 그리고 이제 배우라든가 이쪽으로 영화객 종사자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 부산으로 내려갈까? 아니면은 여기서 새로운 뭔가 시스템을 구상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풍단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 있겠죠. 예, 중요한 건 여기 있고 일단 저도 여기 있을 거고. 예, 집이 여기인데 부산에 중요한 거는 내가 국감에 잠깐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부산에 영진이 직원이 99명 파악이 되는데 영진 직원들이 또 부산 내려간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또 특별로 분양을 받았어요. 특별 분양을 받았다고? 네, 부산에다가? 시내보다 훨씬 싸게. 예, 그러니까 준 거죠 국가에서. 예, 왜냐하면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웃긴 거는 이걸 또 다 팔았어요 또. 거기 간 사람들은 없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지금 뭐 한 4억 얼마 이렇게 남긴 걸로 지금 국감에서 지적이 됐는데. 네. 근데 이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도 가기 싫은 거예요 부산에. 출퇴근하겠다 이거죠. 가족들 다 이전 안 하고. 이런 이전을 도대체 왜 하는 건지.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온라인으로 이 영진이가 부산에 이전하니까 이제 뭐 접수하고 온라인으로 받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이메일로 뭐 받겠다는데 직원도 가기 싫어하는 부산에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무슨 이메일로 영화를 갖다 영화 지금 그 웹하드 같은 것도 지금 용량이 모자라서 뭐 이게 영상물은 네. 이게 용량이 큰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줬다는 건 차익보다 싸게 해서 얘네들한테 그걸 내가 만약에 1억짜리면 한 1, 2천만 원에 사게 해주고 네. 얘네들 다시 1억의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차익을 얘네들 다 먹은 거네. 네, 그죠. 분양권을 다 팔아버린 거죠. 실제로 이주한 인원은 뭐, 그러니까 40% 정도는 지금 뭐 진짜 팔았다라고 지금. 영진이 직원 새끼들은 돈 웃긴 거는- 챙기는 데는 왔다 야. 웃긴 거는 그중 또 퇴사 직원도 있어요. 영진이에서. 퇴사한까지? 퇴사까지 한 8구 퇴사를 했죠. 네. 야,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직원들 딱 보면 이 새끼들 딱 보면 국가자금은 어떻게 날로 해먹나 많고 연구하는 새끼들이야 딱 보면. 여러분들 그 이번에 또 그 영주의 문제점에 또 이게 있었습니다. 그 CJ죠. 네. 이쪽에 펀드 조성비로 해가지고 뭐 그 영화 발전 기금 해가지고 1,000억이 넘는 돈이 이제 CJ나 이쪽으로 딱 풀어졌는데 그 중에 CJ가 쓴 돈이 45억. 그러니까 한 950억 정도가 그냥 날로 헤쳐먹었죠. 한 회사가 그게 CJ고요. CJ ENM 정확히 CJ 쪽에서 해먹는지 뭐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900억 1,000억에 가까운 돈을 헤쳐먹고 있는데 영진이 새끼들은 아무것도 한동안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독과점 문제 터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번 국감에 드러났습니다. 터지고 이랬던 것들을 영주에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라고 해서 자기들이 풀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 다른 게 나왔어요. 뭐 오히려 예. 실제로 대기업의 수직 계열에 해가지고 산업에 기여한 게 크다. 예. 어떤 이런 형태의 리포트라고 포장해가지고. 예. 예. 요거 그러니까 저희가 없는 얘기 하니까 국감에다 지금 드러나는 국감에 드러낸 얘기니까. 아까 얘기하는 것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화진흥위원회라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진흥을 위해서 뭘 했으며 자 국가에서 그 수천억의 돈을 영화판에다 뿌려붓는데 자 현장 영화 쪽으로 가야 되고 현장 영화에 대해 돌렸더니 1,000억이 넘는 돈이 한 회사가 꼴딱 헤쳐먹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또 국가 세금에서 지들끼리 다 챙겨먹고 이런 개 쌍판을 치면서 자기들은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영진이 직원들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영진이 직원들이 얼마나 1억이 싫어하고 단순하고 뭐하냐면은요. 영화 제작 지원금이나 제작 지원자 가서 제작진을 딱 해주고 나잖아요. 영화가 잘 만들 건 뭐 신경 안 써요. 그냥 DVD를 하나 만들어 완성본이면 딱 갖다 주면 내 도장 빡 찍어서 끝나는 놈들인 거예요. 10억짜리든 몇 천만 원짜리든.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내는 세금이 한 10억 정도가 될 텐데 그걸 얘네들은 쓸데없이 영화 한 판 빡 찍어서 그걸 찍어요. 그래서 자 그럼 그 돈이 어떻게 가느냐? 그냥 영화사 진작에 죽었어야 될 영화사들 사무실 운영비니 지들끼리 술 처먹고 하는 데니 왜 강남에 영화인들이 다 뭉쳐있고 예전에 뭐 강남 잡바 생겼는데 국가돈 갖다가 쟤들 맨날 양주가 술 처먹고 여배우들 무명의 여배우들 불러다가 딱 연결시켜서 스폰 만들어지면서 뽀찌 떼먹고 또 술 처먹고 그게 영화판의 뒷모습이었고요. 그런 것들 주도했던 놈들이 영주의 직원 새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을 가지고 젊은 영화를 하겠다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뭉개가면서 만든 짓거리인데 과연 그게 영화진흥위원회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부산에 갔으니 얼마나 저희들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서울에서는 제대로 된 영화판을 가야 된다라는 게 시대적 사명이 된 거고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새롭게 박수를 치겠죠. 한도캡이든 뭐든 다 내려가라 제발 좀 다. 부산에서 지지고 볶거든 아닌데 부산 갈 일 없으니까 부산에서 지지고 볶고 부산영화제 우리가 좌파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부산영화제 이용관랑 끼리끼리 해서 부산 민국을 만들든 부산 인민공화국을 만들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아예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말고 뭐 분점 낼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산에서 그냥 굶어 죽든 살아 먹든 거기서 계속 헤쳐 먹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모르면은 안 보면 그만이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자 그렇게 해서 수천억을 여러분들의 세금 국가의 세금 수천억을 날로 해먹던 영준이가 부산을 내려갔는데 그렇게 해서요. 자 이제 충무로 사람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충무로 노소에 있고 지금 이제 현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고민을 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아까 말했던 초반에 김창균의 기사를 말했던 것도 그겁니다. 새로운 어떤 문화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새로운 뭔가 문화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네 편 나와서 대가리 빈 얘기만 빵 쳐대고 있으면
쟤네들만 신나는 거죠, 막말로. 지금까지 문화 권력을 잡고 있었던 놈만 신나는 건데 그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정말 새로운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놈들 때문에 문화 사기꾼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죠. 그런 쓸데없는 김창균 같은 놈이 나오지 않아야 새롭게 문화 시장의 어떤 새로운 문화 산업에 대한 도전을 시작할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의식의 흐름을 유도할 수가 있죠.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충무로가? 일단은 지금 저는 사실 그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세종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공공기관만 이전을 하면은 공무원들은 뭐 주말 부부로 해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고 실질적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들이 넘어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부산의 어떤 영화 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형식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불편만 좀 초래하는 게 아닌가. CJ ENM을 띄워가지고 상암동에서 해운대 센텀으로 옮기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뭐 아까 말씀드린 한독협, 제협, 좋은 단체들 많잖아요. 다 부산 내려가가지고 이제도 CJ도 분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 CJ도 가라고 해.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나가버리라고 해 다. 배급사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예. 뭐 이번에 또 뭐 그 뭐죠? 그거 뭐 또 무슨 뭐 리틀 빅 픽처스? 네. 그거 만들 때부터 한심했는데 말고 뭐해? 그러니까 아이고 동방선장 협의회 다 필요 없는 건데 그거 일단 쇼맨십하고 지들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웃겨 죽겠습니다. 중요한 영진이 쪽에 이제 더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영화인들이 뭐 이제 뭐 장소 같은 거 빌릴 때 영진이 시사실 빌려서 많이 하는데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뭐 해야 되니까 네. 서울 영상이 쪽에 도움을 많이 청해야 되겠죠 이제. 당연히 서울 영상이가 파이가 커질 거고 서울 영진이라는 것도 하나 그때는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그 영진이나 영상이 쪽에 이제 좀 힘이 좀 많이 실리겠죠. 저는 왜 이런 정책을 썼는지 참 마음한 게 어떻게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서울에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취지는 좋죠. 취지는 뭐 서울만 딱 하는 줄 모르고 지방은 이제 뭐 그렇게 좀 이제 안 좋게 사니까 이걸 분권화 시켜서 뭔가를 하겠다. 그건데 각자의 역할에 맞는 것이 뭔지 뭐 그거 정확히 얘기를 딱 하고 거기에 정확히 매치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배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뭐 영화 뭐 부산 영화제부터 해고 이렇게 영화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부산을 간다는데 다른 지방은 없습니까? 다 많죠. 문제는 그 다음에 뭐 문화예술진흥원도 전남 나주로 가요. 네. 그러니까 문화하는 사람들은 서울 떠서 지방 내려가라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인들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은 문화로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바로 해서 먹고 삽니다. 네, 맞아요. 그 돈 모아서 영화 한 편 찍고 뭐 하고 찍고 그림 그래서 어떻게든 전시 한번 하고 사진 찍어 전시 한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방 내려가서 알바를 어디서 해?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지원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한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자 무조건 나눠주기식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세종 종합청사가 와도 손님들이 와도 식당도 없고 재워줄 것도 없대잖아요. 공무원들이 5시 40분부터 퇴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 넘어와야 돼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뭘 하겠으며 다시 뭐 국가만 나오면 다시 서울로 우르르 다 몰려와야 되고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치 얘기니까 그건 뭐 그렇게 되면 뭐 또 이제 그 대통령을 그렇게 지시를 했던 대통령을 좋아했던 분들이 또 반론적이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취지는 좋았다 하더라도 그 나누는 과정에서 현실 감각을 전혀 잃어버린 가장 멍청한 판단이었다라는 게 이번 그 문화 쪽으로는 그렇게 되죠. 네. 최소한 문화 쪽으로는 지들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이만큼 돈 처발라 줬는데 왜 못 먹고 사니? 그런데 아까 봤잖아요. CJ 같은 놈들이 다 해쳐먹고 영지 직원 그 새끼들이 다 해쳐먹잖아요. 나는 국가에서 왜 걔네들한테 특별 분양을 받기까지 해준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이 거기 직장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철밥통 지키려고 딱 그걸 왜 지켜줘야 되는데 그거 갖다가 차라리 서민 정책 해가지고 저희 은평구 뉴타운에 빈집 많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 거기다 그 사람들한테 분양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프리미엄 붙여서 팔았다는 얘기는 정말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그러니까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이 더 웃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 아니야.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 새끼들이 자기들이 사기 쳐먹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지 돈도 아니고 나무 돈으로 국가 돈으로. 난 그 새끼들 명단 다 뽑아가지고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는데 공무원이고 나발이고. 아니 이 공무원 새끼들은 진짜 그 철밥통이라는 개념이 언제든지 이 철통이 찌그러진다라는 개념을 좀 심어줘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철밥통이니까는 뭐 답이 안 나와 진짜. 특히 문화부 쪽에 특히 영준이는. 직장 옮겨가는데 집까지 구해주는 참. 야 그거 망고땡이 가기 싫으면 연금 나고 애들 학비 그만두면 대주고. 되고. 이 공산주의자들이지. 씨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지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가 좋아지겠어요. 가면 시큰둥하고 지들끼리 술 한잔 사준 놈들하고만 꿍짝꿍짝해서 돈 주고 뭐 주고 제작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말로는 문화 다양성과 영화 진흥이니 뭐니 우리나라 영화를 가장 말아먹고 이층으로 해서 스크린 독과점 만들어내고 정치적 편향성을 띄고 모든 것들 지금의 영화판을 이렇게 개판 만들어놓은 건 영화 진흥위원회입니다. 잘가 다시는 오지마 서울에. 예, 99명은 그냥 네, 부산에 계속 그냥 부산에 있고 부산 사람들 아주 죽어버리라고 거기서 그냥 제발 좀 서울 하는 애 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 잘가 다시는 오지 마라.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쵸. 문화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 문화를 이용하고 거기서 공무원들이 껴서 자기들 떡밥을 받아먹으면서 철밥통 챙기고 이런 라인이 형성이 되면 쉽게 무너질 수 없고 쉽게 변할 수도 없죠. 또 현장에 있는 문화인들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김창균 네. 이라는 사람 썼던 것 중에 가장 멍청하게 현장 영화판을 전혀 모르는 현장 문화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얘기를 좀 빗대서 하자면 음악적으로는 탄압을 받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는 자생력이 길어졌습니다. 그건 정치세가 없습니다. 다른 공연 기획 공연 쪽 없습니다. 돈 때문에 합니다. 유일하게 영화하고 연극 쪽만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정치색을 띈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이용을 다 가는 게 그럽니다. 연극판도 그럴 수밖에 없죠. 영화판에서 배우들 데려다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유착관계가 생기죠. 연극과 영화가 그 전에 좀 분리됐던 어떤 분리돼 있었는데 그전 영화진흥공사 때는 네. 이게 어떤 특정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 생기면서 특정 뒤섞여 버렸어요. 연극인들이 영화 쪽에 유입되면서. 문성근 명예랍 네, 그렇죠. 연극 영화가 막 이제 뒤섞이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연극인들이 영화인으로 그전 사실 그 전에도 정치적 성향이 없었거든요. 사실 영화인들이 원로들은 오히려 좀 우파 성향이 강했던 분들인데 정치세가 없어서 살기 위한 그냥 사람들이겠죠. 영화를 만들기 위한 우파라기보다 그냥 정부에 약간 협조적인 부분 좀 있었던 거지 끝까지 뭐 특정 정당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연극인들이 유입되면서 이 성향이 완전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김창규라는 사람이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영화에는 이렇게 정치색이 강했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지. 문화판을 싸잡아가지고 뭐 이건 진보 쪽은 문화는 진보 쪽, 자기들은 경제 쪽 이런 멍청한 논리를 피는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고. 태생부터 진보 성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네. 그렇게는 그 자식은 뭐 태생부터 그러면 경제통이었냐? 참 웃긴 놈이라 같은 개념 하다 짜증나. 그 얘기는 가지고 합시다. 또 원래 자꾸 벗어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에서 이 문화가 잘못 이용, 특히 영화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라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성장을 합니다. 음악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탄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K-팝을 만들려고 한류의 주 흐름이 됐죠. 영화는 뭡니까? 돈 차발라봤자 지들께 해쳐먹는 게 CG만 배불러주고 스크린 독과점만 만들고 CG 극장만 만들어지는데 돈 다 처발랐죠. 연극판을 볼까요? 연극판에도 돈 상당한 많이 들어갔습니다. 얘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연극판 애들은 그냥 노빠라고 말해도 돼요. 굉장히 대놓고 자기들은 난 빨갱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논리는 차후에 두더라도요. 자기들이 진보성향을 가졌다는 인정을 하지만 자 그렇다면 난 얘기를 하는 거죠. 묻고 싶은 게 자 그럼 너희들한테 그 정권에서 문화 자금을 해서 연극계에 풀어놓은 돈이 있는데 너희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손들어보면 한 명도 없어요. 영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딱 받았고 내가 손들어봐 하면 한 2명, 3명 들어요.
영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가본 적도 없고 근처에. 예. 근데 나는 영화 진흥법이라는 것을 김대중 정권에서 만들고 영화 진흥공사를 영화 진흥위원회로 바꾸면서 완전히 물갈이를 했던 것처럼 어쨌든 MB 정부 때 난 그것이 될 거라고 봤는데 안 됐고 현 정부에서도 영화 진흥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국감 봐봐. 아니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요. 자기가 진보니 뭐니 문성근이 좋아하고 뭐 가지고 막 상관없이 이번 국감 한번 봐보십시오. 제발 영화인들은 영화에 관심 있는 들은 관심 있었던 시청자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영진이가 얼마나 개판을 치고 있는지 아까 지금 말한 것은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 중에 하나.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또 하나 지적된 건데 이건 현장 영화인들 스태프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네, 그것 좀 해줘. 작년에 그러니까 그 표준 계약서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스태프들 계약하라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보험 들은 거 다쳤을 때 촬영 가다가 이걸 했는데 이게 국감에서 지적이 됐어요.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아까 영진이가 그때까지 지네가 만들어 놓고는 이걸 계약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 이런 작품들 베를린 이런 것도 심지어 표준 계약서 작성 안 하고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던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독립 영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다 치지만 워낙 열악하니까 100억에 육박하는 제작비를 가진 영화가 그렇게 전반적인 형태의 어떤 최소의 그것도 스태프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안 해준 상태에서 영화를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영진이는 지네가 만들어 놓고 아무런 감시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 감시 안 한다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네. 끝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동방 그 이번에 스크린 독과점 문제도 이렇게 그거예요. 뭐냐면 자 동방 성장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배급사와 제작자 간에 어떤 그런 거 다 연결 극장주 간에 아주 뭐 해가지고 다 서류상으로 만들었어요. 네. 협약서야. 근데 지금 극장들이 안 지켰잖아요. 이번에 보면은 네. 계속 안 지키잖아요.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자 토르 2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 여러분 극장이 가장 많은 CGV에서 안 걸립니다. 어떤 먹 같은 상황에 의해서. 네. 어쨌든 그런 식이지만 어쨌든 뭐냐면 근데 1주 전에 2주 전에 어떤 예매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지키는 거죠. 극장이 자기들 제작까지 같이 하니까 CG에서 만든 것은 CGV에는 한 10일 전에 딱 걸면서도 롯데에서는 기분 나쁘니까 하루나 이틀 전에 예매를 시작하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이거 그러니까 동방성령협의회니 뭐니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걸 만들어서 정말 얘네들은 영화를 발전시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라운드리 자기 바운드리 만들어서 돈 챙겨 먹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다. 뭐 하려고 존재하는 단체인지. 그러니까 영진이가 네. 그걸 보통은 다른 데 같으면은 이렇게 공정한 그렇지. 거래를 감시해가지고 안 되면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감시하고 뭐하고 하면서 아니면 받고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세력들이 있어요. 문화계, 영화계 정치 세력들이 자기들 라오바리 만들어서 영지는 게 질질질 끌려가는 거야. 그냥 끌려가는 거고 자기들 와꾸 만들어주면 예예예 하고 조용조용하고. 그 이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영진이 직원놈이 내가 만든 단체 이용해가지고 뭐 하나 또 만들려고 건스 잡다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는 것처럼 걔네들은 국가의 공무원들이 아니라 영화계 정치 권력에 그냥 똘마이들인 거예요. 영진이는. 자, 과연 이런 단체가 부산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시는 걸음걸음 제 말 하나하나 앞정핀으로 해서 쫙 놔드리겠지만 자, 부산으로 갔습니다. 자, 부산에서는 부산 사람들은 어떨까요? 환영을 할까요? 좀 할까?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면 부산 영상위도 있어. 부산 영상위가 있습니다. 꽤 크게 좀 존재를 하고 있고 부산 영상위에서 하는 조그만 세트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부산 영상위는 호구되는 거지 만약에 가면. 네. 근데 이미 또 영진이가 딱 내려가면서 이미 한물 가야 되고 진작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어떤 그 영화계 권력들이 정치 권력들이 이미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작전을 짜고 있죠. 부산 영화 펀드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또 무슨 펀드더라? 부산 영상 펀드하고 또 한 2개 내려간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자 이 부산 영상 펀드라고 해서 이제 내려가는 걸 맞춰서 딱 하는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첫 번째 작품이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펀드로 해서 제작 지원이 되죠. 근데 그게 명필름에서 만들어진 네. 거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심사위원이 명필름 심재명 씨였다는 거죠. 이은 씨, 영필. 야, 이은 씨죠. 갑자기 이름이 막 갑자기 이게 보면서 갑자기 말이 잘 나는데 이은 씨였다는 거고. 그러니까는
자기 영화 자기가 심사해서 자기가 돈 주는 거죠. 부산시에 돈을 빼고 뭐 그동안 모아놨던 돈 빼고 국가자금 받아서 만든 펀드를 갖다가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새는 임권택 감독님 첫번 작품 딱 했으니까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돈을 갖다가 자기 거 영화 만들면서 자기가 확정을 짓고 주고 이런 그런 지들끼리 해먹는 펀드에 부산시에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벌써부터. 그리고 국가자금이 또 그렇게 쓰여질 겁니다. 부산에서도 뻔히. 그렇다면 그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들은 이제 뻔하죠. 다 지들 입에 맞는 영화를 가겠죠. 네. 자, 그렇다면 나는 부산에 있는 시장님부터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걱정돼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내려갈 때 처음에 이제 목적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도 목적은 지방도 균등 발전하고 부산이 영화 쪽으로 많이 크고 하니까 부산 영화인도 좀 키워주라고 하면서 영진이 내려보내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영상펀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실제로 이거 지금 서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이제 좀 단물 다 빼먹은 사람들이 다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미 작업해놓고 부산 영화에는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도 한 푼도 못 받아요. 모르겠어. 출신이 부산일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근데 부산에서 실제로 영화를 막 어렵게 독립영화 만들어서 지원 어떻게 받을까 했는데 못 받는 거예요. 영진이가 오면 뭐예요. 다 여기서 그렇지. 다 내려가 있는데 이미 다 내려가 이미 세팅이 지금 다 끝나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산에 계신 영화인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세팅 끝나고 내려가는 겁니다. 신청하지 이미. 마세요. 네, 그러니까 신청해봤자 여러분들 갈 거 없어요. 50억 다 나갈 때 네. 정해져 있습니다. 50억 내갈 때 다 줄 서서 정해져 있으니까 괜히 허파에 바람 들지 마시고요. 경쟁률 뭐 네. 괜히 그 실적만 올리지 말고 네. 등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세력들 부산에 끌어와서 부산에 자기들 새 둥지 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행여나 뭐 부산 사람들이 영진이 왔으니까 이제 새롭게 뭔가 영화로서의 뭔가를 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영화를 절대 안 주고요. 그냥 서울로 오세요. 네, 그냥 부산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한도쿄 그 정치 양아치들 그 영진이 가가지고 헤쳐 먹어야 되는데 서울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걔네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알잖아요. 부산 도쿄 예전에 한도쿄만 한판 붙으려고 했던 거 저도 소문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싸움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6대4에서 5대5로 해달라고 해서 그 배급이 안 됐다는데 5대5의 배급은 국내 영화에서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얘기가 확정됐고 5대5로는 다 하는데 토르가 개봉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부금이 딱 낮아지니까 CG에서 남는 게 없으니까 그걸 외화 쪽으로 돌리다가 이제 빠그라진 거죠, 그죠? 네. 예.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게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5.5 대 4.5로 바꾼 상태고 네. 한국 영화를 네. 그렇다면은 0.5로 낮춰가지고 5.5 대 4.5로 바꾸었으면 네. 그냥 관객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10%를 낮춰버렸어요. 예. 여기서는 5% 올려주, 5% 올려주고 이쪽은 10% 내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통보 형태로 갔었던 거고 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가 갑자기 내가 10% 수익이 줄어들면은 그걸 좀 납득을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협의도 없이 그냥 단순히 통보식으로 했던 거는 상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 횡포 그리고 해외 영화가 옛날처럼 인기가 많았으면은 그냥 이런 일이 안 발생할 텐데 한국 영화가 그리고 CJ ENM이 현재로서는 제 판단 현재로서는 파라마운트의 배급권을 현재 배급권의 일부가 소니 픽처스로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보시면은 CJ ENM이 드림웍스 작품을 제외하고는 배급을 안 하고 있어요. 한국 영화에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외국 비율이 낮춰지면은 한국 영화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CJ는 드림웍스는 안 버리죠. 왜냐면 자기들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지분 갖다가 한국 영화 할 생각 좀 하지. 에이구 참.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상황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화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영진이가 내려가지만 어차피 국가 자금이 계속 지원이 되다 보면 그 국가 자금만 먹고 정치적인 영화계 양아치들이 계속적으로 부산에 또아를 틀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서울 쪽에서 맞겠지만 걔네들 뭐 상경투쟁 또 하겠죠. 뭐 울산 현대노조 계속 가겠죠. 저는 그러니까는 이제 답답합니다. 이제 걔네들은 예전에 영준이 앞에서 데모를 하고 문광부 앞에서 데모를 했는데 이제 걔네들이 데모를 하게 되면은 한도큐에 충실한 그 똘마이들이 데모를 하게 되면 이제 국회 앞으로 가겠죠. 답답합니다. 문화한다는 새끼들이 영어한다는 새끼들 그렇게 생각하면 답답한데요. 어쨌든 자기들도 피곤하면 이제 부산에서 안 올라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대가 정리가 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내려가는 길에 저는 그냥 현 정부든 뭐든 해가지고 영화인들이 쭉 부산에서도 그렇고 내려오는 탄력을 받아서 그냥 밑으로 쭉 계속 내려버렸으면 좋겠어. 바다에 빠져버리게. 펑당 빠져가지고 그냥 꼴 좀 안 보게. 나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공무원이라는 놈들이 그렇게 헤쳐먹고 관리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월급은 드립대 많이 받고, 야, 이런 놈들을 계속 놔두는 진짜 이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참 대단한 나라. 자, 내가 대통령이라면 밖으로 다 뺏어버립니다. 그 새끼들 다 깜빵 보내고. 나 같으면 그래. 그리고 지금 영준이로는 한국영화 발전, 지금 10년을 퇴보시켜버린 이 한국영화계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어차피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기관이 하나 있긴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데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의 영화진흥위원회를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어떤 단체를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영진이 이대로 가다가는요 한국영화 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김창규 씨, 조선일보에 글 쓴 김창균 씨 잘 들으세요. 영화판만 정리되면은요 문학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처럼 그런 멍청한 말을 꺼낼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살아갑니다. 니쪽 내쪽 없어요. 문화판은 니쪽 내쪽을 만든 게 김대중 노무현 때입니다. 단지 그것만 보고 당신같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따위 글을 쓰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런 일 없었습니다. 다시 공부하시고 앞으로는 제발 그딴 평론, 그딴 칼럼 쓰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상업영화를 왜 정부가 진흥이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금 왜 CJ에다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먹은 이유가 뭐냐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CJ의 그 이미경이죠. 네. 그 이미경 씨가 영화계, 문화계를 딱 등장을 할 때가 김대중 때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이것은 뭐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팩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영화진흥공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를 바뀌면서 세대 교체가 됐죠. 세대 교체가 되면서 문성근이나 명계남 나와서 선배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더 씌워버립니다. 이 사람들을 과거 정권, 군사정권에 충실한 개들이라면서 저쳐가지고 다 잘라버립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영화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디서 듣보잡이죠. 저희들 말씀대로. 김지미 선생님 같은 분이 문성근한테 잘렸다라는 것은 얼마 인터뷰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잡것들이 나오면서 영화판을, 정치판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CJ가 확 치고 올라옵니다. 이미경이. 그럼 아까 보시면 알겠잖아. 이 모든 자금들이 영준이로 딱 가서 문광부에서 영준이로 보내면 영준이에서 그런 장난질을 통해서 반은 CJ로 가는 거고 반은 문성근이나 명계남 쪽으로 해가지고 한독협에 조금 뚜껑을 띄워주면서 계속 충실한 홍위병으로 써먹으면서 그 돈을 계속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고, 걔네들의 부산 이전 프로젝트도 아까 이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성근 국회의원 만들기와 부산 확장, 부산 장악, 자기들 근거의 장악, 그 방편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영진이나 문화예술, 문화와 관련된 것이 완전 전남, 나주, 경상남도, 부산 제일 끝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게 하나의 삶의 조건인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일을 하라?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놈들만 내려가서 자기들이 쿵짝쿵짝 해먹겠다는 거고, 그게 지금 부산 영상 펀드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문화부, 박은주부터 멍청한 놈들이 좀 있죠.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김창규나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문화라는 것이, 그리고 문화 산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인터넷의 어떤 발전, IT의 발전, 이런 것들이 문화와 결합되면서 완벽하게 새로운 제3의 세계가 형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제3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는 놈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편을 만들어도
TV조선이나 뭐 이런 데는 이딴 식으로만 나가고 있고 그런 걸 좋다고 하고 있고 이제 김창균 같은 놈이 그런 칼럼을 쓰게 되는 겁니다. 가장 멍청한 거죠.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 나는 장담하는데 3년 후에 부산은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특히 해운대 근방 있잖아요. 해운대 근방 쪽으로는 절대 이제 못할 걸 새누리당 사람들은 아마 네? 절대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 영준이에서 내려가고 영준이의 마인드도 이렇게 바뀌었고 영준이랑 같이 내려간 놈들이 그런 아주 극단적 정치 영화를 정치로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뭉쳐 자기 세를 만들 텐데 돈 50억 100억 매년 뿌려대면서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부산에 계시는 그 국회의원님들이나 뭐 이런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화를 모르고 있다가는 당신들의 밥그릇 뺏긴다라고 나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간판 제목이 잘 가라 영진이었던 것처럼 이 잘 가라는 것은 부산에 잘 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번 국감을 보셔서 알겠지만 김의석 위원장의 그런 철저한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아니 어떻게 하더라도 뭐 그 무슨 영화죠? 연평해전. 예, 연평해전인가 뭔가 하는데 외부에 연평해전 말고 저기 천안함 프로젝트. 예, 천안함 프로젝트. 네. 천안함 프로젝트죠. 외부에 압력이 있었느냐? 그러니까는 조사해보니 있었는데 말할 수 없다. 이런 미친놈이 어딨어요. 말할 수 없으면 아예 기억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최소한 어떤 공기관에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면피하려고 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은 나 같은 놈도 안 하는 짓거리입니다. 나 같은 놈도. 그게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한다면 수장으로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건 다물고 외압 있었겠죠. 나도 예전에 영준이 심사위원 몇 번 했었는데 외압 많습니다. 나한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상대편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쪽에도 외압 더 심하게 들어옵니다. 내가 벌였던 시나리오마저도 걔네들이 주워와서 다시 지원을 해주는 놈들 정도예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안 합니다. 다 외압으로 옵니다. 이런저런 해가지고 정권 바뀌거나 뭐 할 때 마치 자기들은 뭐 깨끗하게 외압 안 받는 식으로 말해가지고 뭐 조임은 고발하고 뭐하고 그런 놈들 그 새끼들이 더 심한 놈들이에요. 제가 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을 뿐이지. 그렇다면 밝히려면 확실히 까놓고 밝히던가 위원장 자기가 모가지 내걸고 지키려면 찝스놓고 가만히 있던가. 병신 새끼 그래가지고 좀 뭔가 피해가려고 당신 어차피 잘려요. 부산 난 영화 찍는 부산 쭉 밀면서 그냥 아까 바닷속에 밀어버리라는 거지. 난 농담 아닙니다. 부산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할게요. 시끄러워집니다. 영화판 양아치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서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부산 사람들 모르죠? 한번 당해보세요. 그 꼴 안 당하려면 영진이 오는 거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려올 때 탄력받아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부산 영상이도 살고요. 부산 영상 펀드도 그 정치 영화계 양아치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부산 사람들, 부산에서 영화를 만드는 부산 영화인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계산은 핏대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기에는 자기들한테 줄 영화사들이나 뭐 이래가지고 돈 나눌 때 이미 다 들어갔어요. 법적으로 뭐 가지고 펀드 만든다 하기 전부터 이미 계산상으로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왜 부산 시민의 돈 세금을 가지고 부산 영상펀드마다 몇 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왜 그 돈이 서울에서 방금 내려간 놈들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부산 시민 여러분, 당신들도 까딱 잘못하다가는 문광법에서 맨날 시위나 해대는 한독협 똘마이들이나 영화계 양아치들의
행동들을 매일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나는 차라리 지금 안정권에 있던 부산 영상회를 확실히 키우고 하는 게 난 좋더라고 봅니다. 네. 있는 기관을 잘 위성영상위원회 그 부산 독립영화협회에서 꾸준히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되는데 참 시장이 왜 그렇게 부산에서 부산이 영화 시장이 되려면요 그냥 부산 독협 키우시고 부산 영상이 키우시면 돼요. 국가자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영지 내가 국가자금 받기 시작하면 그때 개떼들 다 내려온다니까요. 여기서 정말 영화만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영지 딱 줄 타고 내려갈까 싶으면 안 내려가요. 지금까지 영주에는 소수의 세력만이 장악하고 있던 곳이었지 대부분의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안 내려갑니다. 계속 총론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해운대 유흥업이 발전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건 있어요. 해운대 유흥업은 진짜 술집들은 엄청나게 발전해요. 성범죄 사건 뭐 이 새끼들은 뭐 돈 시켜준다고 주면 꽁돈이기 때문에 다 헤쳐먹을 거니까 네. 다 이걸 할 거니까 1년 내내 부산 국제영화제 이거지 뭐 1년 내내. 그렇죠, 뭐. 예. 그러다가 뭐 바다에 한 번씩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겠네.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십시오. 술집 장사 하시는 분들은 반길 수 있겠네요. 예. 김희석 위원장님은 예, 지금 조임훈 교수님 고소했습니까가 아니고 고소 당했고 이런저런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어떤 논쟁들 내가 이미 이제 1회 때부터 보시면 제가 모든 사실들은 다 했으니까 1년 동안 압박을 넣고요. 자기들이 공격을 하고 없는 사실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그것도 안 통하고 조임훈 교수 버티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또 짜가지고 국정감사 서류까지도 조작하는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이. 제가 전주영화제 출장 갔다 온 금액이 출장이 아니라 내 개인별로 영화제 다녀온 거 개인 사비로 해가지고 국감에서 그게 서류가 바뀌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보낸 서류인데 그걸 그렇게 바꿉니다. 새누리당이 다 김창균 같은 놈들이어서 또 어떤 결과가 나느냐면 그냥 다 받아들여요.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거기서 내가 반론을 제기하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내 잘못된 서류, 그러니까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나를 그렇게 공격했던 최문순이라는 그 당시 국회의원은 그 당시 최우수 국회의원 국정감사상을 받고 강원도지사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놈들은 그 당시에 근데 한나라당인지 나도 헷갈리는데 문화를 몰랐던 그 당시 인간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김창균 같은 놈들 다 우리나라 문화판을 말아먹는 양대산맥은요. 내가 지금까지 그 영화계 양아치만 욕했지만 김창균 같은 놈들입니다. 50대 50이에요. 새누리당에서 문광부 뭐 한다면서 민주당에서 가짜 서류를 만들든 뭐든 다 그쪽에 넘겨주고 자기들은 경제 쪽에서 좀 돈 좀 챙기겠다 하는 국회의원 놈들이에요. 둘 다 50%의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판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지. 외압은 이런 걸 외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없는 사실 지어내고 그냥 기관장을 압박을 하고. 네. 그 외압이죠. 그게 바로 그러면 공식적인 외압이죠 실제로. 아니 새누리당 쪽에다가 아무리 부탁해봐도 얘네들은 머릿속에 개념이 없는데 무슨 외압을 줘. 그러면은 이런 식인 거니까. 아니 없는 사실 딱 서류를 만들어 딱 건네주면서 왜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 얘 잘라라 이게 외압 아니야. 그 없는 사실 만들어주는 새끼들 그 영화계 양아치들이고. 그런 대놓고 나가는 외압들에 대해서 사실은 별 얘기는 없거든요. 왜냐면 조용하고 뭐 이렇게 근거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외압이라고. 새누리당은 기회주의자들의 집합체인가요? 모두 다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최소한 문광부 관련된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기회주의자라고. 문화에 관련된. 정말 싫어합니다. 여기서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딱 한 번 보고 나서 죽이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시네마 까먹통에서 몇 번을 깠는데 그분은 문광부 의원이 아니었죠. 아니었지만 깠고
정식적으로 문화관광부하고 관련된 쪽으로 해서 그 참여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은 저는 다 싫어합니다. 민주당이든 새누리당 다 싫습니다. 민주당 놈들은 이걸 정치로 이용만 해먹고 새누리당 놈들은 이것은 민주당을 딜치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이꼴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 쪽으로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둘 다 끔찍하게 싫습니다. 왜? 둘 다 50%의 잘못들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말 지들끼리 정말 한국 문화를 산업을 요즘 문화 산업이고 문화 융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 정권에서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었는데 정말 지들이 나라가 잘 되는 꼬라지를 보려면 민주당이 문화 쪽에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새누리당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지금 정쟁만 하고 있죠. 정쟁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심을 해서는 되는 문제는 아니죠. 둘 다 똑같다는 거고 저희들은 둘 다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들은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영진이 이 사건만 나도 영진이든 문관부든 싸그리 갈아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갈고 있죠. 왜? 딜치니까. 그러면서 무슨 문화발전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제발 그러지 맙시다. 문화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 분야에서도 저희들만큼 다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잘못된 것들은 정확히 바꾸는 국감이 돼야 되지 지네들이 이슈 알리겠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국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영화판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을 갖다 생매장시키는 그런 국감이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렇죠. 정확히는 영화가 있게 된 겁니다. 문화가 아니라. 예, 음악이나 이런 쪽으로는 각자 고생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예, 시청자분께서 가장 정확한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이제 영화계 구도가 새롭게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영상펀드부터 해가지고 이미 영화계 정치 양아 진작에 사라져야 될 정치 양아치들은 어떻게든 지금 자기들이 먹고 살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영화인들은 아무런 정보도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시스템, 영화를 지원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이 국정감사 끝나고 현 정부에서 정말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해서, 특히 영화 발전을 위해서, 특히나 모두도 아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멀티미디어와 국제적으로 나갔을 때 어떤 영화의 어떤 파워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 융성위원회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제발 제대로 된 영화 지원책, 영화 정책을, 지원책도 아닙니다. 지원해줄 필요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영화 산업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라도 좀 만들어서 정치색 필요 없이 정말 문화인들이 자기들이 할 얘기 다 하고, 신부 니들은 니들 얘기하고, 보수는 니들 얘기하고, 공산주의자들은 뭐 공산주의자들 니들 얘기하고, 뭐 군부 독재자를 찾아가서 니들 영화 만들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나는 그런 세상을 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롯이 관객들한테 판단되는 시대가 이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이 기점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영화진흥위원회는 몇 번 얘기하지만 내려가는 김에 쭉 탄력받아서 그냥 바닷속에 풍덩 빠져서 그냥 다시는 안 보이게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독님께서 하는 얘기를 새누리당 사람들이 알면서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가요? 아는 사람들은 무시하고요. 몇 사람 안 됩니다. 아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예 생각 자체도 없고요. 그러니까 김창균 씨가 오늘 조선일보에 쓴 칼럼을 보시면 그 수준입니다. 딱 한 분 뵀습니다. 딱 한 분. 뭐 새누리당 당원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 중에서 우리 같은 마인드, 그러니까 현장 영화인들의 마인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사람 딱 한 명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알 생각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 주면 되는데 알 생각이 없으니까 가르칠 수도 없는 거죠. 뭐, 이게 다른 쪽의 영화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안 되고요. 억지로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의 시대적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시대적 흐름을 만들어주는 물줄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현실적인 어떤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형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들이 한쪽으로만 흘러갔다는 거죠. 이 흐름을 그 적당하게 분산만 시켜주면 만드는 사람들이 알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못 만드냐 안 만드냐는 우리 같은 현장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 흐름을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 흐름을 정상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야죠. 근데 그런 마인드가 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순간에 또 부산 영화제 마지막으로 떠나는 부산 영화제 한마디. 네, 뭐 일단 얘기하신 대로 부산 가서 잘 살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걔네들이 이미 아파트 챙겨서 이미 돈 챙겨서 잘 살고 있잖아. 네. 거기서 잘 살려면 또 계속 해먹으란 얘긴데 이제 네. 그만 잘 살아요 이제. 네, 그래야지. 뭐 그냥, 그러고 이제 국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K-팝의 사례를 봤을 때처럼 국가가 이제 최대한 K-팝은 국감에 잠깐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또 K-팝은 전담 직원이 7명. 그러니까 K-팝이 아니라 대중가요 자체가 7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총.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도 이렇게 낸 건데 싸이의 예를 봐서도 영화도 이제 국가가 이제 영진이에 대한 지원을 저는 다시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광부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K-팝을 만든 문광부 직원이 7명인데 영진이 90몇 명에다가 문광부에서 또 있으니까 100명이 넘는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영화판을 이따구로 만들었냐 이렇게 이 얘기는 아주 쉬워지겠네요. 네. 그러면 국가 세금을 그거 그냥 주지 말고 차라리 그거 복지로 쓰면 되겠네요. 1,000억이 넘은 몇천억이나 되는 거. 그렇죠. 그죠? 네, 지금 뭐 그럼 한 1년은 또 그냥 어린애들 먹이겠네. 1년 한 1년. 민주당은 그런 쪽을 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지예산은. 예, 복지예산 모자란데 그렇죠. 영진이 또 빼가지고 복지예산. 근데 걔네들 그렇게 안 하지. 왜냐면 영화 쪽에 나오는 뽀찌가 상당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 그대로 CJ가 1,000억이 넘는 돈을 먹고 있고 이번에 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별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게 뭐겠어요. 먹은 놈들이 맡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 먹겠지. 1,000억을 CJ가 다 먹었겠어요. 나는 그중에 한 반은 관련된 놈들 딱 뿌렸다고 봐. 난 민주당 새누리당 상관없어. 거기 다 들어갔다고 봐 나는. 그러니까 찍소리 안 하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00억이나 먹는 공금을 횡령한 건데 말 그대로 국감에 나왔는데 이렇게 말이 없어? 나는 우리나라 영화인들이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데 왜 데모를 안 해? CJ 앞에 가서 난 데모 해야 한다고 보지. 1인시라도 해야 되나? 군가이랑 나랑 1인시라도 해야 되나? 국가세금 1,000억을 날려 헤쳐먹고 정치권에 붙어서 이런 놈들을 지금까지 국감에서 말만 하고 얘네들 사법 처리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국감에서 밝혀진 게 그거라면 예전엔 소문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 그냥 알게 모르게 돈 쫙 본 거. 말 그대로 노무현 정권 때 FTA 이제 찬성시키면 스크린 코트 반대 운동이 일하니까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00억이 넘나 한 2,000억인가 그때 기획으로는 그 돈을 쫙 뿌렸을 때 이 돈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영주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어디서도 이 돈이 어떻게 영화판에 어디로 갔는지 아무 기억도. 그러니까 이거 다 숨겨진 돈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문화 콘텐츠는요 말 그대로 돈 세탁하기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영화 발전이요 돈 세탁하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그때 주식시장에 영화판 딱 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개미 투자자들 돈 빨아먹고 자기들이 막 하고 그런 양아치들이 많았어요. 그 새끼들이 지금 다 강남 좌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영화판에. 그 국감에서도 정말 민주당도 의지가 있었다 그런다고 하면 CJ 부분에 대해서
CJ 이미영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불렀어야죠. 지금 영진이 그치. 위원장한테 그 얘기를 하고 영진이 아니 돈 김희석 위원장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그 물어봤자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뭘 얘기를 한다고 CJ가 돈을 CJ가 가져갔는데 이미경이 다 해먹었는데. 네, 아니 뭐 정태성 대표 뭐 그거 CJ 아니 관계자 솔직히 이미경이 실세지 뭐. 그 불러가지고 이미경만 잡으면 되지. 오진 않겠죠 당연히 안 올 텐데 예. 다른데 보면 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뭐 이렇게 증인 채택하고 하더니 CJ는 또 영진이 위원장한테만 막 뭐라 그러더라고. 아, 이게 웃게 얘기 게스트 분 중에 한 분이 최민식이 얼마 전에 영화계는 자정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던데요라는 글 썼는데요. 예, 자정 능력이 원래 있습니다. 문화계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왜냐면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자기가 어떤 이득이나 이런 걸 취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렇게 예술 세계를 먼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자정 능력이 강합니다. 다른 쪽에 비해서 어떤 시스템을 거부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넘어서서 굉장히 그렇게 강한데 최민식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최민식 씨는 그 자정 능력이 있었으면 진작에 사라질 인물이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자정 능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스크린코트 반대 때 농민들한테 가서 그 시위하고 절하고 뭐하고 하면서 잠깐 사라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했다가 계속 영화계 정치권들이 잡고 있으니까 계속 데려다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정 능력이 있다? 그런 아니죠. 만약에 자정 능력이 있었으면 최민식 씨는 영화계는 다시 못 올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쭉 정리를 해보면 한번 이게 한번 해보자. 재밌잖아요. 뭐 할 때마다 무슨 오적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우리도 영화계 오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영화계 오적 뭐가 있을까요? 1위. 일단 영진이 오늘 얘기했던 영진이. 1위 영진이. 그렇지. 네. 1위가 영진이지. 뭐 이제 정부 쪽으로 갈 때는 영진이. 문광부나 포함합시다 그냥. 네. 문광부에서 오다를 주니까. 자, 문광부를 포함한 영진이 그러니까 국가 기관인 거야 그냥. 네, 네. 얘네들이 더 말아먹었던 거고. 2위. 이름은 대기업인데 그 대표주자 또 CJ. 그럼 뭐 CJ로 갈까요? CJ 이해를 먹고 이것도 애매해. 그냥 CJ. 네. CGV도 포함이니까. 그러니까 CJ CJ도 포함되잖아. 이건 또 난리 친 것일까. 자, 1위는 영진이, 2위는 CJ. 자, 3위는 3위는 잠깐만요.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3위가 뭐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은시 명필이면 이은시로 대표되는 영화 제작가협회. 그러니까 부산 영상권도 만들고 뭐 이번에 뭐 해주고 뭐 이것저것 만들긴 한데 결과적으로 지들끼리 뭐 해먹으려고 하면서 영화인데 눈을 가려버리고 제작자라는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를 하는. 계약서도 안 써줘요. 아까 진짜 표준 근로 계약서도 안 써줘. 그러니까 표준 근로 안 써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극장에서 안 한다고 욕하고 지들끼리 이렇게 먹을 거 싸움을 하니까 그럼 이걸 통틀어서 한국 영화 제작자들의 문제로 보니까. 네. 한국 제작 예. 영화 제작자 협회. 네. 상업영화 쪽은 제작가협회고 네. 상업영화 쪽으로는 제작자 협회. 또 독립영화 진영에서는 또 한독협. 독립영화 쪽으로는 한독협은 그냥 얘네들은 그냥 정치 하수꾼들이야. 홍위병들이야. 그냥 홍위병들. 그러니까 불쌍한 놈들.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개념 갖다 철저히 말살하고 있는 아주 개쌍 양아치들. 난 이걸 아니다. 얘네들 3위로 놓고 4위를 제로로 놓읍시다. 네. 한독협이 가장 쓰레 같은 놈들. 자, 5위. 는 이제 정치판으로 이렇게 정치판으로 물들게 만든 장본인이죠. 예. 네. 김지민 선수를 쳐내고. 네. 너희들의 네. 시대는 끝났다 꺼져라. 연극판에서 영화판으로 전이되고 정치판까지 가신 분이죠. 그렇죠. 최고위원까지 하셨던. 네. 또 대우는 해줘야 돼. 네. 문성근 최고위원. 문성근 나는 배우로서 인정 못하니까 문성근 최고위원.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하고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유일했던 사람. 대표. 야, 대표였었죠. 진짜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자기는 문화인이라고 해서 야 민주당이 언제부터 문화인이 최고위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1위가 영진입니다. 문광부를 비롯한.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영화계를 가장 말아먹었던 게 국가기관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CJ. 야, 국가기관에서 국가 공금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헤쳐먹고 지금의 CJ를 키우면서 독과점을 만들었던 장본인. 네. 자, 3위가 한독협,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계 정치 양아치들의 충실한 하수인 홍위병, 떡고물 떨어뜨린 것 낼름낼름 받아먹으면서 지금 젊은 애들한테 80년대 운동권 사상 이상의 뭔가를 심어주지 못하는 한심한 구시대적인 놈들, 새로운 뭔가를 창작해야 되는 한국 독립영화계에 구시대적인 마인드에서 물러있게 만드는 아주 한심한 놈들. 자, 네 번째가 한국영화 제작가협회. 아휴,
그냥 지들 것만 챙기고 뭐 하려고 하면서 그냥 돈 되면 다 스크린 독과점을 만들 때 찍소리 못 하다가 하여튼간 이제 뭔가 CJ가 무너지려고 하니까는 뭐가 하고 뭐 하고 해서 막 하여튼간 돈만 챙기겠다는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다섯 번째가 무성. 문성근 최고위원. 아이씨, 문성근 최고위원 일이 놔둬도 되는데 이 판 만드는 건데. 네, 이 뒤로 뭐 나- 거꾸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네.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거꾸로 가도 이름이 일이지. 적어요. 네, 또. 뭐 그러니까는 계기를 만들긴 네. 했지만 뭐 문성근 씨 1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1위가 됩니다. 어쨌든 이 영화계 오적들 우리끼리 한번 해봤는데요. 퇴출 대사분들이죠. 네, 이 영화계 오적에 대해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방송을 해볼까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네. 예, 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부산 영화 이제 또 헷갈리네. 맨날 부산으로 가니까.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제 그만 좀 이제 역사 속으로 물러나고 잘 가고 부산 가는 김에 제발 좀 잘 가고 서울 쪽으로 근처로 오지 말던가 아예 바닷속에 빠져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어쨌든 정치권에서 법적으로 이걸 정리하자면 안 됩니다. 지금의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의 절대 발전이 안 되고 영화계의 정치 편향화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쨌든 정치권에서 그 여야가 정말 한국 영화의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제대로 된 기관을 만들어서 한국 영화계를 원점으로 돌려놓기를 바란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런 말이 안 되니까 제발 좀 갔으면 좋겠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디해라. 맞죠? 경상 사투리 맞죠? 단디해라. 예, 영화진흥위원회가 내려가고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통해서 저 추한 꼴들을 많이 보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 단디 잡수시고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거기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시는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의원분들 정신 떡띠 차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뭐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는 조금 관심거리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사건이라서 오늘 방송은 일반 시청자분들보다는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좀 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고요. 다음 주에는 영화계 말 나온 김에 영화계 오적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아주 익사이팅하고 아주 지저분한 영화계 뒷면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저도 올해로 이제 이렇게 영화계를 씹는 얘기들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된 게 매주 새로운 게 터져가 또 계속 씹게 되는데 저도 하루 빨리 영화 얘기하고 재밌는 영화 얘기하고 막 재밌는 영화도 소개시켜드리고 이런 날이 다시 오길 간절히 기다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봉다리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